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규정을 놓고 일선 소방관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예산의 75% 이상을 소방장비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 덕분에 열악했던 소방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됐는데 이 규정이 폐기되면 소방력 강화에 사용되는 예산 비율이 크게 줄어들 거란 겁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런 방화복에 검은 그을음이 잔뜩 묻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을 특수 방화복에 내구연하는 3년. 하지만 교체 시기를 훌쩍 넘긴 5년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염 성능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누적되는 발암물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세탁을 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교체 주기를 꽉 채운 산소통도 한가득입니다. 화재 현장을 누비는 펌프 차량은 물 3,000리터 등 10,000톤은 넘게 싣고 다녀 일반 차량보다 교체 시기가 이릅니다. 차량 가격만 4억이 넘는데 최소 10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야 합니다. 이처럼 낡은 소방 장비 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규정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소방 현장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공무원들의 급여를 뺀 금액의 75% 이상을 소방장비 개선에 쓰도록 한 특례 규정 덕분에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 소방은 476억 원을 받아 소방차와 방화복 구매 등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특례 규정을 없애고 75% 투입 비율을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기로 하면서 일선 소방관들은 과거 열악한 소방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규정 폐지가 국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청양군 정산면 송항리의 한 농업용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2동 170제곱미터와 경운기 등에 불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피운 불티가 옆 장작으로 옮겨 붙은 뒤 창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14분쯤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2분 만에 꺼졌지만 킥보드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과충전되며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부여군 구룡면 서천 공주고속도로 부여휴게소 인근에서 달리던 SUV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고 경찰은 SUV 운전자가 휴게소에서 나와 1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체육 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장애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한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데요. 높은 참여 열기 속에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교육청이 주최한 장애학생 체육대회 볼링 경기장입니다.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은 체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회에서만큼은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습니다. 체육 활동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떨어지거든요. 대회가 있으므로 이런 동기도 부여도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연습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른 학생들보다 큰 것 같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장애 학생 체육 활성화는 물론 우수한 신인 선수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회째인 대전 장애 학생 체육대회는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육상과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걸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수업식수 확보와 예산 정대를 통해 종목 확대는 물론 우수한 체육 인재들을 발굴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근본 취지입니다. 해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과 학교가 늘면서 종목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 예산 삭감 사태로 올해 대전교육청이 3천만 원, 세종교육청이 1,000만 원 예산을 배정하는 데 그쳐 내실을 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올해 대회에 대기업 지원으로 8천만 원을 확보해 9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만은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기업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어떤 지원들이 있었으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유일한 체육제전인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예산 배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업과 단체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 세종시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각 지자체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846명의 체납액은 303억 9천만 원을 달하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와 직업 등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되며 각 지자체는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뇌졸중은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선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는 10만여 명,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 큰 날씨에는 뇌혈관이 빠르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높아져 뇌졸중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만 55세 이후에는 10년마다 뇌졸중 위험이 2배씩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일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2, 3분만 지나도 뇌세포가 손상돼 전신마비나 언어장애 등 영구적이고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뇌의 기능을 잃게 되는데요.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에게 장애가 남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병입니다. 1년에 한 전체 뇌졸중 환자의 10% 정도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다른 질환과 달리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발음이 어눌해지고 안면 떨림,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나 심한 두통이 있다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을 못 하시거나 발음이 어눌해진다든지 한쪽 편마비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갑자기 생기면 일단 빠른 시간 이내에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셔서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금연 금주와 더불어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야채와 생선 위주의 저염 식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뇌졸중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1, 2년에 한 번씩 뇌질환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급격한 체온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외출 시 목도리나 장갑을 착용하는 등 방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중선입니다. 충남도 건설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장마와 태풍 등으로 파손된 도로와 주변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도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고속도로에서 진출입하는 주요 노선에 대해 포장도 보수와 배수시설 정비, 월동 대책과 청소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발광다이오드 경계석과 도로 표지병을 설치하고 생명구조 마스크를 비치해 교통사고 예방과 대처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